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는데, 뭐, 사실 이렇게 고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끝에서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큰 하락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벌어진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21선에서 맞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기 시작하면서 계속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한 2% 정도 빠졌고 대만도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한국만 한 10%? 이제 코스피가 10% 빠졌어요. 9.99%인데 뭐 장중에 한 10% 찍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이 종료됐지만 프리장에서 조금 뭐 올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마이너스 한 14%인가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오늘 엄청나게 14%가 빠졌지만 뭐 실질적으로 차트로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다시 21선 올라왔을 때 이게 맞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올릴 수도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항상 하는 제가 이제 말하는 주장은 이 올라갈 때는 이 양봉의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미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락은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미들이 대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뭐 정석적인 이제 수학의 정석이나 여기 정석이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움직이는 차트들, 정석적으로 움직이면은 양봉 3개, 음봉 3개 이렇게 홀수로 짝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보게 되면 양봉 3개, 이 밑에서도 여기 도지지만 양봉으로 3개, 음봉도 이렇게 하나 홀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막 2개, 이게 횡보장이니까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상승 추세라고 따지면은 양봉 3개, 음봉 하나, 양봉 3개, 음봉 하나, 양봉 3개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제 주변 내에서도 이렇게 양봉 뽑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350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400만 원, 300만 원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보통은 저도 제가 이전 주식 매매할 때 뭐 N자 파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도 뭐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파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매매를 보통 마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위에는 진짜 카운팅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나오는 급락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걸 맞아봤으니까. 이제 뭐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에서 장대 양봉, 이 최소 3파에서 2, 3, 4, 5 여기 중간에 이 3파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미가 할 수 있는 데는 이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이후부터는 광기라고 해서 좀 보지 않았어요. 뭐 단타로 뭐 일봉상이나 1시간봉으로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이런 거 단타 매매하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뭐 개인이 그냥 뭐 이렇게 넣어놓고 묻어놓고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6월달이 한 달이 더 남아가지고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쌍봉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일봉상으로 뭐 이렇게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전에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쌍봉으로 가겠다라고 이전에 영상을 만들었고,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차트가 좀 달라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이제 쌍봉을 사실상 컨펌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21선에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선이 멀어가지고 삼성전자는 내려가더라도 하이닉스는 한 번 더 탈출 기회라고 할 수 있죠. 탈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완전 삼성전자는 벌써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글렀거든요.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나 싶다더니 어김없이 이제 국장이 끝나자마자 같이 내려가주는 모습이고, 이전에 제가 장중에 좀 이상한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이 하이닉스 호가창인데 3시거든요. 대략적으로 3시쯤에 올렸는데 이게 시가총이 엄청 큰데 이 호가창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한 개?
이때 제가 똑같이 이거 너무 고점이라서 MM들이 도망갔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락률이 너무 크면은 MM이라고 해서 이 호가창을 대주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어요. 얘네는 이 업체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 호가에서 이렇게 체결되면서 수수도 먹고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3만 주씩 막 이렇게 차있거든요. 뭐 물론 금액이 30만 원이고 이게 200만 원이지만 3만 주면 여기 그래도 한 3천 주씩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주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뭐 이게 뭐 호가창이 좀 분할되기도 하고 옛날이랑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하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1위 호가창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코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M이 도망간 경우들도 있죠. 뭐 급락이 예상되면은 호가창을 확 빼버리고 그 충분히 매도세가 멈춘 다음에 호가를 다시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상장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도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차트, 첫 번째는 차트고요. 차트가 그나마 이제 쌍봉이라고 하기에도 쌍봉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헤드앤숄더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8월 달쯤에 미국에 상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업비트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이렇게 상장돼 있던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업비트에 상장할 때 보통 이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이닉스가 있으신 분들은 8월달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가 이때 오늘 산 거 아니시면 사실 물릴 일은 없잖아요. 오늘 산 게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내에 사신 분들 빼고는 물리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8월 내로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RSI도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줄어든다는 게, 이 RSI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잘 안 보는 이유가, 이게 올라갈 때 이 폭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이게 뭐 적어도 똑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RSI가 등락률을 계산해서 만드는 식인데, 이게 똑같이 움직이면 RSI는 이렇게 횡보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차트도 보면 이렇게 횡보할 때 RSI도 거의 비슷하게 횡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근데 이 등락률 자체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이 등락률이 이 올라간 파동만큼 똑같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고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대각선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기가 깨진다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를 골드랑 실버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는데, 이때는 골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RSI 고점이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올랐지만 RSI가 과매수가 아니고 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엔딩이 뭐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형 했는데 이 밑에가 뚫리면 쭉 빠지는 게 보통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이제 뭐 저점인데 중간에서 나오면은 뭐 하락 횡보가 아니고 그냥 뭐 횡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여기서 뭐 이때가 뭐 제일 논쟁이 심했습니다.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뭐 계속 지속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보면은 엔딩 다이고날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 깨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쪽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이렇게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거 뭐 주봉이라서 더 큰 프레임이기는 한데,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 큰 채널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런 게 뚫리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채널이 그려지고 있다가 위쪽으로 이제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다시 진입을 할랑말랑 하기도 하고, 이 큰 추세에 이 하단부를 다시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주봉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이쪽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저점은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는데 매수세는 살아있는 이제 주봉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는데, 이게 주봉 프레임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일단 RSI는 위로 올랐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뭐 기준이 이게 추세가 바뀌는 거는 어디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까 이렇게 상승해서 이런 엔딩 다이고날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밑에서 지금 엔딩 다이고날처럼 대각선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뚫어준 다음에 이제 추세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쌍바닥, 원래 여기를 쌍바닥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여기를 이때 땄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애매하게 따서, 이게 좀 차트가 진짜 애매합니다. 그냥 횡보라서 애매해지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푹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RSI 쭉 올려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11월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정신 차린다는 게 뭐 하이닉스나 삼성에 물 타면서 정신 차리기 전에 코인이 여기 150만 달러 가서 뭐 2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광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억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억대가 한 이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이때도 비트코인 1억 돌파 막 나올 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시간을 한 7개월 동안 끊고 뭐 트럼프 랠리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쭉 올렸잖아요. 이때도 한 거의 6만에서 12만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2억 달성 하면서 뉴스가 뿌려지면 사람들이 코인으로 되게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은 여기서 횡보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직각으로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비트 도미넌스나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뭐 아무튼 워시 체제가 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갑자기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기술주, 테크주가 끝나고 소비재나 이런 금리에 취약한 뭐 바이오나 게임 산업이나 비트코인이나 골드나 뭐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반도체가 하락하고 나서 반전시킬 호재가 삼성은 사실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월 상장 있죠. 8월 상장이 있고, 이렇게 지금 끌고 온 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도 계속 매번 컨퍼런스 콜 할 때마다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막 진짜 상상 초월하게 나오는데도 뭐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음봉 꽂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호재가 좀 없고 하이닉스는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1인데 좀 노답인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1인데 호가창 아까 비어있는 거 봤죠? 이게 대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전체 시장이 죽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캐파가 훨씬 큰데 이게 하이닉스가 1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때부터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버블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아마 텔레그램에 그 삼성 하이닉스가 돌파하자마자 반도체 사이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반도체 버블이라고 제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한 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쉽게는 아니죠. 몇십 년 만인데 바뀌었는데, 그 1위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지 못한다면은 이게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펀드나 이런 뭐 ETF 같은 경우에, 반도체 ETF도 마찬가지고 원래 삼성전자가 시총 1위라서 비중이 컸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1등이 되면서 이 ETF에서도 시가총액 높은 걸 더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를 펀드에서 기관이 좀 많이 나갔는데, 펀드나 ETF 자산운용사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가 기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를 돌파해줬는데, 제가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놈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사실상 나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켜줬으면 차라리 난데 여기도 못 지켜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코스닥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코스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더리움이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차트에 박스권이 있을 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약간 신세계로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여기도 하락 다이버스가 좀 크고 달봉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은데, 참 이더리움도 이제 태초마을까지 다 돌아왔고,
여기를 지켜주고 뭐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원래 시기 때나 블랙록이 들어오면은 차트가 많이 더러워지고 힘든 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블랙록이 뭐 얼마 샀네, 셀러가 이런 거 샀네, 저 이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사는 리더들은 시장을 끌고 가는 리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력은 물 수면 위로 안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세일러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이렇게 수면 위에서 리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법적인 사법 리스크나 뭐 셀러 같은 경우 뭐 자금줄이 말랐다 이런 퍼드나 악재가 터지면은 그대로 뭐 32개 꼴랑 팔았는데 이제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세력들은 수면 아래에 있는 세력들이 그냥 아무런 호재, 뭐 그냥 뉴스 기사들이 추측성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MSI 불발 뭐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MSI에 오히려 편입하려면 이렇게 계속 고점을 유지하다가 편입하는 동시에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편입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뭐 불발되거나 뭐 그런 거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뭐 다른 미국, 일본, 대만도 뭐 내려가면 안 되겠죠. 뭐 특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많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하락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뭐 갑작스러운 하락은 아니고, 이전부터 저는 계속 조심하자 했는데, 물론 이게 조심하자 한 이후로도 계속 올라와서 사실상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파가 제일 길거든요. 이렇게 있고 5파는 되게 고각으로 나오는데, 하이닉스 차트가 그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1파, 2파 1대1 먹고 이 위에서부터는 다 단타를 칩니다. 이 처음에는 뭐 날봉이나 주봉을 매매하다가 뭐 4시간 뭐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 계속 단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려면은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을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제 롱, 숏, 위아래를 다 대략적으로 올라간 데 어디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디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간단한 볼린저 밴드, RSI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RSI를 오히려 예측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표를 다른 건 안 보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제 시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서 상단을 맞으면은 부분 익절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뭐 21선에서 추매를 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지금 2천만 원으로 지금 뭐 하이닉스만 매매한 건 아니지만 20억을 번 친구가 있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이 친구도 볼린저 밴드 하나로만 대형주를 했어요.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하이닉스, 코스피 뭐 이런 거랑 뭐 코스닥 잡주도 하긴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2천으로 20억을 벌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100배 정도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이닉스도 뭐 10배 정도 오르고, 그 친구가 매매했을 때는 뭐 한참 전이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5만 원대 이제 뭐 사내 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대형주를 장기로 끌고 가는 이런 노하우도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남들보다는 하나의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인버스나 뭐 숏에 대한 엄청 안 좋은 감정이 있고, 뭐 인버스 절대 사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한번 사보셔야지 이 숏 입장에서 되면은 이거 좀 올랐네, 이거 숏인데, 이렇게 해서 이 하락하는 위치가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롱도 맞추기 쉽지 않지만 숏도 맞추기 쉽지는 않은데, 이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서는 숏으로 파생으로 밀겠구나, 하락으로 강제로 밀겠구나, 이런 매도 자금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포지션을 뭐 10% 20% 조정을 하고,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여기 롱 이제 뭐 장기 이평선이나 뭐 이평선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다시 추매를 해서 비중을 다시 원래 여기서 판 것만큼 사면은 내 평단은 조금 올라가지만 실현손익을 거뒀기 때문에 수익은 실현손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타 마켓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 5만 원이면 요즘 뭐 달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뭐 50달러만 10만 원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뭐 상당히 뭐 재밌는 시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내가 실전으로 하기 싫다고 하면은 모의 투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진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진짜 정신이 없고 막 폭탄도 쏘고 말도 맨날 바뀌고 이게 저도 이제 뉴스를 잘 안 보고 제가 정리되는 것만 텔레그램에 올려드리지만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뉴스가 없고 뭐 내가 뭐 미국에서는 이랬는데 뭐 이라는 이게 아니다 뭐 계속 막 서로 롱숏 지들끼리 발라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서 이게 돈이 막 폭발하면서 뭐이 종목 저 종목 매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만 한두 종목만 올라가지고는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좀 트레이딩도 하고 돈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은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